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연력학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을 두 가지 소개했죠. 제1법칙, 제2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요. 자, 제1법칙은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W다라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걔가 흡수한 열의 양, 요거는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 그다음에 요거는 걔가 한 일이죠. 그래서 흡수한 열 중에 일부는 에너지로 이제 저축이 되고 나머지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1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2법칙을 제가 또 소개했습니다. 제2법칙. 요거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표현은 켈빈 플랑크 표현이라는 게 있었고요. 켈빈 플랑크 표현. 두 번째는 클라우지우스 표현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이 별개인데 사실은 동일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켈빈 플랑크 표현은 단일 온도의 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을 송두리째 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그림으로 그리면 열원이죠. T, 열원. 여기서 열을 빼내 가지고 열을 빼냅니다. 이거를 송두리째 일로 바꾸는 거 Q를 똑같이 물는 요양이 요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켈빈 플랑크 표현이고, 클라우지우스 표현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외부에 영향 없이 열을 갖다가 이렇게 열 전달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제2법칙이죠. 자, 지난 시간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동일한 표현이다. 예? 말을 달리 표현했다 뿐이지 동일하다는 것을 소개를 했고, 특히 제2법칙은요.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전체 에너지 이제 형태가 바뀔 뿐이지 총량은 똑같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제2법칙은 이거는 이 과정의 이 자발적인 과정의 반응의 방향입니다. 이 과정 이 과정의 방향이라고 할까? 과정의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 전달하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건 가능하지만 이 지금 요 소개한 요 클라우지우스 표현 요 반응은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TH하고 TL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열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반응에 해당되는 요 동그라미 친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2를 해가지고 W2를 해가지고 Q를 안으로 흡수시키는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제2법칙은 방향성에 해당되는 것을 강조한 법칙이다라는 걸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요거 증명하는데 우리가 써먹은 게 카르노 사이클 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연력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르노 사이클은 정방향, 역방향 두 가지가 있죠. 정방향은 열기관이고 요건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 카르노 사이클로 만든 열기관의 효율이 최대 효율입니다. 그보다 더 높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제 증명할 텐데, 자, 그래서 간단하게 카르노 사이클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등원 과정에 해당되는 이건 T 하이고 이건 T 로우의 등원 과정이죠.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은 더 이렇게 기울기가 더 세다 그랬죠. 그럼 단열 과정.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A, B, C, D라 해가지고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다시 A로 오는 요 사이클을 카르노 사이클, 물론 이 역 사이클도 카르노 사이클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열기관에 해당되는 사이클이고요. 요거를 거꾸로 하면은 이제 냉장고에 해당되는 사이클이다 하는 거 소개했는데 다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화 시킨 이제 이 사이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참고로 여기 이제 P축이고 이건 V축이죠. 요 부피에 해당되는 거 요 VA, VD, VB, VC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뭐 VD가 크냐, VB가 크냐 이거는 이제 TH하고 TL을 어느 온도로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뭐 편의상에 그렸는데 요 D하고 B 요 순서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때 볼륨 사이에 관계식이 있었죠. 바깥에 두 개를 곱한 거하고 안에 두 개를 곱한 건 똑같아. 요 공식.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VA분의 VB는 VD분의 VC다. 다 1보다 크죠.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등원 팽창이죠. 자, 이제 요 열기관에 대한 열기관에 해당하는 카르노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 소개했습니다. 하이 템퍼리처하고 로우 템퍼리처에 열번이 두 개 존재하고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하이 템퍼리처 TH에 이제 접촉이 돼가 요 온도를 유지하면서 팽창하는 거죠. 그때 열을 이렇게 밖으로 빼낸다 그랬죠. 이걸 QH라 그랬죠. 이건 우리의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제 개입니다. 우리 개. 카르노 사이클을 수행하는 이제 개죠. 자, 그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팽창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로우 템퍼리처에서 열을 뱉어내는 거죠. 뱉어내는 방향을 이렇게 쓰면 여기 양수가 돼가지고 Q 로우만큼 뱉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 바퀴 도는 동안은 요 면적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바로 이제 1인데 1을 요렇게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1. 요 1은 결국 QH만큼 열을 흡수해 가지고 QL을 뱉어내 가지고 요만큼의 이제 일을 한 거죠. 자, 통상 이제 이 TH가 바로 보일러 온도고요. 보일러실의 온도 TH가. 그다음 요거는 이제 바깥에 상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불을 이제 떼 가지고 아주 높은 온도가 된 거기서 열을 흡수해가 이제 기관이 이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온인 바깥으로 열을 이제 뱉어내는 거죠. 자, 그때 중요한 거는요. 요 이제 계산한 결과가 지난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QH하고 QL이 이제 계산이 다 돼 있죠. 자, 요거는 개의 이제 총 이 몰 수가 n이고 이산기체가 n 몰이 가득 찬 게 우리 개죠. 그다음에 R은 기체 상수고 TH의 ln의 VA분의 VB다 하는 걸 지난번 이제 다 설명했죠. 그다음에 Q low는 nRT low의 ln에 요거는 이제 VD분의 VC인데 VD분의 VC나 VA분의 VB가 똑같기 때문에 VA분의 VB 그대로 적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미 계산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통상 이제 에타라는 걸 정의를 했죠. 요건 열기관의 효율입니다. 열기관의 효율인데 결국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돈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일러 불을 떼 가지고 열을 공급을 하죠. QH는 이제 공급한 열이죠. 그 중에서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효율에 해당되는 거예요. 열기관이 에타가 좋으면 크면 클수록 좋겠죠.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하니까. 열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열을 떼가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일을 많이 하게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요게 뭐냐면은 요 대입하면은 QH분의 W가 QH 빼기 QL이니까 1 빼기 QH분의 QL인데 이 QH하고 QL을 두 개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은 NR하고 뒤에 로고 부분은 공통이니까 다 날라가고요. 결국 요것이 1 빼기 TH분의 TL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효율이 있다는 게 여기에 이제 공식이죠. 그래서 열기관 이거를 갖다가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해서 열기관을 만들면은 그 열기관의 효율은 요만큼 된다는 건데 이게 1이면 좋죠. 1이면은 100%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제2법칙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요 TL이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절대 온도 0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TH분의 TL이 1보다는 작지만 TH는 높은 온도고 TL은 낮은 온도니까 TH분의 TL이 1보다는 작죠. 하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에타 값이 1보다 작은 값입니다. 1 빼기 1보다 작은 값을 빼니까 결국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100% 열기관의 효율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가 있죠. 요 비록 이 에타 값이 1보다는 1은 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바로 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거를 좀 이 카르노 사이클을 안 쓰고 딴 사이클을 쓰면은 에타를 더 크게 할 수 없느냐, 에타 값을 더 크게 열기관을 설계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만약에 이게 설계가 가능하다면은 더 효율이 큰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정답은 no입니다. no, 설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no, 설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주어진 온도, 이제 보일러 온도가 주어졌다 봅시다. 주어진 온도, 보일러 온도하고 외부의 상온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 주어진 그 두 사이에 이제 보일러에서 열을 빼내 가지고 상온으로 뱉어내는 이 과정이 이제 이 열기관이 하는 건데 요 설계를 우리가 공부한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 안 하고 다르게 어떻게 잘 디자인해 가지고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요 질문에 대해서 불행하기도 그런 건 없다. 그래서 TH하고 TL 사이에 만든 열기관의 효율의 최대값이 바로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이다. 이게 최대값이란 얘기죠. TH, TL 사이의 열기관의 효율의 최대값이다 하는 게 바로 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 증명해야 되죠. 왜 그러냐 물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자,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TH하고 TL은 딱 주어졌다고 봅니다. TH가 있고요. TH는 보일러 온도에 해당되는 그 온도의 열원에 해당되고요. TL은 이제 상온에 해당되는 열원이죠. 여기는 주어져 있고 여기 이제 기관이 들어갑니다. 여기 기관, 열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열기관을 이제 한 사이클은 카르노 사이클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요만큼 열을 갖다가 빼내고 조금 뱉어내기도 하겠죠. 요 QH는 요거는 임의의 열기관이니까 어떤 열기관이에요. 요 tilde고 요 QL은 요 tilde로 쓰였습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이제 카르노 사이클을 기운거고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이제 나오는 W tilde는 요 두 개를 뺀 거죠. QH만큼 흡수해 가지고 QL을 부득이하게 뺐는데 여기에 이제 W tilde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QH tilde분의 W tilde가 바로 요 이제 새로운 자를 하나 쓸까요? 새로운 열기관의 효율 에타 tilde예요, 이게. 자, 가정을 합시다. 이제 가정하는데 요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열기관 카르노 사이클의 에타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요걸 이제 가정한 거예요. 자, 이걸 가정을 합니다.
과정. 그러니까 새로운 누군가가 만드는 이 열기관은 열 효율이라기보다 열기관의 효율이 카르노 사이클에, 이건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한 그거보다 더 크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했죠. 이게 만약 맞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TL에 이건 새로운 열기관이죠. 새 열기관. 자, 여기 QH tilde만큼 열을 빼서 QL tilde만큼 열을 뱉어내고 W tilde만큼 이제 일을 하게 했죠. 이 W tilde는 에타 tilde 곱하기 QH tilde죠. 요 식에서 나오죠. 요 식에서 이렇게 양변을 QH tilde 곱하면은 W tilde는 에타 tilde 곱하기 QH tilde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로운 열기관이 있다고 가정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따다가 뭐를 연결하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노 사이클을 여기 연결합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 여기 그리겠습니다. 이 카르노 사이클에 해당되는 거를 연결하는데, 카르노 사이클은 여기 열기관이 있고 QH를 빼가지고 QL을 밑으로 보내는 이 이제 열기관이 그 거꾸로 돌린 거. 이 카르노 사이클의 냉장고에 해당되죠. 냉장고에 해당하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사실 수치는 똑같아요. QH를 뱉어내고 QL을 흡수하고 대신에 일을 해줘야죠. 일 해주는 요 W1입니다. 이게 당연히 요거는 QH 빼기 QL이고요. 이 사실은 여기에 에타 곱하기 QH죠. 요걸 거꾸로 돌린 열기관의 숫자는 다 똑같아요. 다만 방향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 관계식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거하고 이제 두 개를 갖다가 합쳐줍니다. 두 개를 참고로 왼쪽에 있는 요 새로운 열기관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존재하는 거고, 오른쪽은 그냥 카르노 사이클에 해당되죠. 이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고아내냈다는 새로운 열기관하고 싹 합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수치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요 W tilde하고 W를 똑같이 놓습니다. W tilde하고 W를 같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조정하면 됩니다. 같도록 딱 조정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자, 그리 보겠습니다. 조금 옮겨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가 TH고 여기가 TL이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운 열기관이라고 적고요. 요건 우리가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한 냉장고죠. 자, 여기 QL을 요렇게 빼주고 QH가 올라가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W를 갖다가 어디서 보내느냐? 바로 요 W를 이용합니다. QH tilde고요. 이건 QL tilde고 여기서 나오는 요 W 있죠. 요 W 요거는 뭡니까? 에타 tilde의 QH tilde죠. 요거를 갖다가 요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죠. W하고 똑같이. 그래서 W tilde하고 W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줬다는 얘기는 W tilde는 QH tilde 곱하기 에타 tilde고 W는 QH 에타였는데 요 두 개를 똑같이 잡았죠. 똑같이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타 tilde는 새로운 열기관의 효율인데 이건 에타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정했죠. 여기 가정이죠. 자, 근데 요 두 개, 요 네모친 요 첫 번째 네모하고 두 번째 네모가 똑같아 그랬는데 에타 tilde가 에타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QH tilde는 QH보다 작아야죠. 따라서 QH tilde는
QH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요 새로운 열기관에서 빼낸 일하고 요 카르노 사이클에서 빼낸 일을 똑같이 잡아주려면은 준다고 가정하고 열 효율이 새 열기관이 더 크다면은 높은 온도에서 열을 조금 덜 빼도 된다는 얘기죠. 효율이 좋으니까 덜 빼도 그 일의 양은 똑같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참고로 W tilde는 뭐 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QH tilde 빼기 QL tilde 요래 써도 되고 W는 QH 빼기 QL이니까 두 개 똑같다고 봤으니까 결과적으로 QH tilde 빼기 QL tilde는 QH 빼기 QL이고요. 그래서 요 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요 놈을 요로 옮기고 요 QL을 요 옮기죠. 그러면 QL 빼기 QL tilde는 QH 빼기 QH tilde고요. 자, QH가 QH tilde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 사실로부터 이건 양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양수입니다. 자, 이제 두 개 합친 거, 요거 두 개 합친 건데 요거를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략할 건 생략하고 간단하게 해주면 두 개는 이제 병합한 거죠. 병합된 겁니다. 병합된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결과적으로 이런 자기 안에서 다 해가 일은 없어져 버렸죠. 일은 없어지고 대신에 TH로부터 얼마나 끄집어냈습니까? QH tilde를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베타 내기를 QH만큼 베타 냈죠. 그 다음에 QL tilde를 밑으로 줬다가 또 끄집어내기를 카르노 이제 사이클의 역에 해당되는 QL을 빼냈죠. 요거를 이제 네트로 써주면은 결과적으로 요 QH가 QH tilde보다 작다 그랬지 않습니까? 크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여기 사실 QH가 QH tilde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QH tilde를 높은 온도로부터 빼내가지고 QH를 도로 넣었다는 얘기는 네트 들어간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QH 빼기 QH tilde를 이 높은 온도로 해주고 우리가 이제 요게 바로 우리의 기관,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은 복합 기관이죠. 복합계라 합시다. 복합계가 하는 역할이 TH로는 요만큼 열을 줬고 그 다음에 TL은 QL이 QL tilde보다 크죠. 요식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네트 흐름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 두 개 똑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누군가가 열 효율이 카르노 사이클의 열 효율보다 크다는 거를 크다는 거를 그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그 열기관, 새로운 열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하고 우리의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한 냉장고를 결합시켰더니 결과적으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 그림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양수죠. 양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열을 빼내 가지고 외부 영향 없죠. 그대로 높은 온도로 전달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클라우지우스의 제2법칙을 위반하게 돼버렸죠. 위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클라우지우스의 제2법칙이 틀렸다는 얘기 돼버리죠. 근데 법칙이란 게 뭡니까? 항상 성립된다는 게 법칙 아닙니까? 이런 걸 발견할 수 없다는 게 법칙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이 틀린 거예요. 따라서 가정이 틀림. 가정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열기관의 에타가 우리 이건 카르노죠. 카르노 사이클을 이용한 열기관의 이거보다 크다고 가정한 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기관을 만들어봐야 카르노 열기관의 효율하고 같은지 작은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새로운 누군가가 만들었다 열기관을
근데 열기관이 TH하고 TL 사이에 작동합니다. 이런 열기관이 있다면 그 열기관의 에탄은 카르노 사이클, 우리가 발견한 카르노 사이클 이거보다 크나 작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최대값이다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연력학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 엔트로피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보면 소개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기초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요. 자, 이걸로 연력학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